자, 한편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바로 인사조사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 굉장히 많은 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는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평가를 했지만, 이 종합적인 종합적인 분석은 건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인사조사니까 일종의 인사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가 할 겁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이 시설물에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뭐 채용이 돼서 이 시설물 내에서 근무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만회의 사태, 소위 말하는 범죄 사건에 어떻게 연루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인사 담당자도 당연히 이 각종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유추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경비 책임자의 입장으로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사람의 위해 요소가 있는지를 함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사람도 일종의 이 시설물의 하나의 일종의 이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용하고 있는 이 건물 내에 있는 요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건물 내에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다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각의 부서라든가 각각의 층에 맞춰서 근무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각 부서 영역의 근무 시간대가 있어 근무 시간 이후에는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설물에서, 또 내지는 여기서 지키고자 하는 이 가치 내에서 안전한지 아니면 위해 요소가 되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서 학교 시설물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여기서 그냥 학교에 남아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래요 라고 생각하면은, 청소년들이 만약에 학교에 늦은 시간이 10시 내지는 뭐 12시 새벽까지 계속 남아서 공부를 한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아예 기숙사로 되어 있는 건물이면 다르지만 학교에 그냥 일반 강의실 같은 건물에서 학생들이 야간 시간이나 심야 시간대까지 남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비 책임자로서, 그렇죠,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의 안전성도 생각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건물의 위해 요소들에 대해, 건물에 대한 위해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경비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경비 책임자도 함께 이 안전성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 사람들이, 즉 내부 직원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출입문과 열쇠와 이 각종 보관 상태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내부 직원이 그럴 리는 없지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는 해임이 됐었을 경우에는 이 해임되는 과정에서 각종 경비부서라든가 아니면 안전책임부서하고의 어떤 절차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열쇠를 회수하고 비밀번호를 회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사용된 경비가 있으면은 금전적인 관계를 해소하는지에 대한 거, 또 이 자체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내부자 근무, 예를 들면은 뭐 경리과라든가 인사과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간의 서로 공모 여부와 관련된 것들을 같이 고민한다라든가. 자, 이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채용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신규 채용 과정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는요, 그렇죠, 일종의 고용 절차에 있어서 이 사람을 선발하는 단계에서 지원자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노출도가 있는지, 경험은 혹시 있는지, 위해 요소는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직접 심사하는 심사 단계에서, 그리고 각종 인사 업무라든가 고용 절차에 있어서 이 인사 업무라든가 이 안전과 관련되는 경비 업무가 어떠한 연관성과 밀접도를 있는지까지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모든 기본적인 이 데이터베이스를 안전 책임자도 함께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의 인사와 관련돼 있는 인사 서류, 즉 인사와 관련돼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이 인적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거는요, 이 그 최고 책임자, 뭐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학교장이겠고요, 그 회사라 그러면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 책임자서부터 아래에 있는 모든 직원들 하에 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각종 정보들 회사에서 물론 합법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그렇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한편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돈, 회계와 관련돼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회계는 기본적으로 금전을 출납을 하는 이 출납원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 뭐 회사에 아니면은 우리 이 건물에서의 위의 요소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떠한 현금 보관을 하는 장소가 있으면은, 아니 뭐 유가증권이든 뭐 귀금속이든 아주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으면은 이 보관하는 장소로의 통로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이 얼마나 접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또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이 금전 출납원이 실제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무하고 있는 위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의 경우에 이 무장 강도가 습격했었을 경우에 얼마나 현금과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또 회계와 관련돼서 금전이 만약에 출납한다 그러면은 이 출납하는 과정에서 이 통제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공금 횡령이 혹시 내부자들끼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내부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공금 횡령에 대한 통제 방법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공모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해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이 위험에 대한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이 현금뿐만이 아니라 수표라든가 무슨 어음 아니면 각종 계좌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용되고 있는 이 각종 금전적인 이러한 회계와 관련돼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이 수표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서 지불되고 어떻게 해서 청구되는지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해서도 당연히 경비 책임자가 알아야지 수표 출납과 관련돼 가지고서 생각해야 될 거고요. 이게 뭐 수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복권 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복권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이 각종 뭐 경마소 같은 경우, 이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에서 막권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서 유통이 되는지, 막권이 직접 지불이 되는지, 막권을 누가 보유를 하는지, 막권이 실제로 이 출납원에서부터 나오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보와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청구서가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 외에도 각종 이러한 시스템과 이러한 프로세스가 또 뭐 계좌와 관련돼서 계좌 관리와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제 이러한 각종 출납 업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뭐 수표나 방금 말씀드린 뭐 막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실제로 많은 부서가 이 격리 파트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납 업무를 하고 있는 재무나 격리 파트에 새로운 직원이 있었을 경우에 이 새로운 직원이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새롭게 채용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인사과와 그리고 격리나 재무 과에서 하고 있는 이 기록하고 일치를 해서 이게 내부자들 간의 공모나 아니면은 서로 상호 이 더블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사전에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혹시 이 직원들 간의 공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항상 중간에 체크리스트를 중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 예방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편 회사 은행 예금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이러한 물건들이나 외부로 이러한 현금이라든가 유가증권들이 나갔었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반송돼서 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러한 사람과 관련된 것,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나 이런 각종 자료들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가 연구소라든가 여기가 어떤 개발부서라 그러면은요, 당연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그동안 쌓아놨었던 이 DB의 가치가 뭐 굉장히 금전적으로 높을 겁니다. 따라서 각종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당연히 경비 책임자로서 한번 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기밀
정보에 대해서 누군가 자료를 출력을 해서 이 연구소라든가 개발부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일부러 종이 자체에다가 별도의 IC칩을 심어가지고 연구소 밖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나가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라든가, 그 외에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리,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자료 관리 이 권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이제는 사이버 시큐리티하고도 연관이 돼서 컴퓨터 사용과 관련돼서, 또 내지는 외부로부터 이 접속 IP를 통해 가지고서는 과연 로그인 기록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자료가 다른 디스켓으로 복사가 됐다 그러면은 복사에 된 거에 대한 자료 검증이 확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게 되겠고, 이러한 각종 통제 장치의 종류라든가 최근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일련의 사이버 시큐리티 차원에서의 이 통제 방안들도 경비 책임자가 이 경비 유해 요소와 경비 조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매와 관련돼서는요,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되는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이 경비 책임자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상 회사 내부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와 관련된 거, 금전과 관련된 거, 기타 물품에 관련된 것까지 모두 다 안전 책임자가 직접적 내지는 간접적으로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정에서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품 중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품 중에서 뭐 매달 조금씩 누군가 뭐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 사람이 10년, 20년 근속을 한다 그러면은 매번 갈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전에도 뭐 유사하게 어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조금씩 가져갔었던 커피 믹스가 나중에 전체 금액을 모두 다 추산을 해보니까 뭐 1000만 원대 이상이 됐대더라.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케이스를 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각종 물품이라든가 뭐 구매 조사와 관련돼서도 항상 더블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제 가격보다 정말로 비싸게 지불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일종의 그렇죠, 바로 공급 행령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구입하는지,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게 공개 경쟁 입찰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뭐 이미 공모돼 쓸 거라고 추측이 되는 특별한 공급 업체로부터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최저 입찰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약 가능성들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봄으로 해서 일종의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물품 대금이 지급이 될 때 있어서 지불 결정을 하거나 그 허가 과정에 있어 가지고서는 양식이나 절차나 책임자나 사인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 이 재고 물품, 보관하는 장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또 폐지나 기타 재생 가능한 물품이 있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리사이클 해가지고서는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당연히 그 회사라든가 그 시설물의 이 경제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각종 물품들이 건물 내에서 아니면 회사 내에서 어떻게 입반출되는지도 함께 경비 책임자가 보게 됩니다. 즉, 화물과 물품을 이 취급하는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출입할 수 있는지죠.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무만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 도착하는, 즉 주차장에 도착하는 것서부터 출입하는 통로,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층, 여기에 있는 사무 공간에서 자기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뭐 사무실 내 비품 수준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누구든지 출입 통제가 되지를 않고서 이러한 구분이 없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사무 직원이나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턴 사원 수준으로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건물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주 뭐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회사라고 그러면은 다양한 스마트폰 물품이 가방 하나로만 담아온다 하더라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화물과 물품에 대해서 취급하는 지역에 누가 출입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물품까지 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도 있지만, 그렇죠, 차량과 관련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봐서 차량 종류라든가 차량 통행 방법, 기타 타 지역 간의 격리성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정말로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물품을 수령해서 이 물품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물품 수령 과정,
또 물품 수령 후에 직접 물건을 탑재하는 선적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거를 안전성을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책임지고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과 프로세스를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또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손실이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정말로 손실 여부가 명확한지에 대한 손실 분석 방법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아니면 그 시설물이 뭐 굉장히 넓은 대형 공장 건물이고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로 부주의하게 방치될 수 있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오고 가면서 부주의하게 방치되는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경비원을 배치를 해서 경비원의 유무 등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타 운전자라든가, 또 이게 만약에 항구에 접안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항구에서 접안하는 데에서 부두에서 컨테이너에 실는 거, 아니면은 직접 역과 인접해 있어서 이 철로에 있는 이 객차에, 이 화물차에 어떻게 물건을 싣는지에 대해서 직원 간의 공모 가능성 등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창고 같은 경우에는 창고 지역을 경비하고 있는 경비 인원이 어떠한 프로세스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경비 책임자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서는 경비 계획을 세우면은요, 새롭게 그 다음 사람한테 아니면은 최고 책임자한테 이거를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뭐 말로 설명하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련해 가지고선 조사 업무와 관련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작성된 보고서를 경비 업무 파일로 만들어서 그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제2, 제3의 새로운 경비 책임자가 있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각종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조사 업무가 다 끝나고 나면은 모든 영역, 아까 지금까지 봤었던 시설물, 사람, 금전적인 거, 기타 물품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모든 영역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각각의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바로 소위 말하는 경비 위해 요소들, 경비의 취약 부분들을 보완하는 이러한 합리적인 경비 방안들을 여기에서 직접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경비 조사 업무를 각 분야별로, 각 부분별로, 각 영역별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각 권에 있는 보고서들을 하나로 합쳐서 최종 경비 계획을 쓸 수 있는 최종 보고서를 실제 제작을 해야 되겠고, 이 제작된 일종의 이 종합 보고서를 가지고 경비 계획을 직접 수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 보고서를 가지고 경비 계획을 수립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정확한 경비 위해 요소 분석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했었을 경우에는, 그렇죠, 각 영역에 있는 이 추가적인 이 별책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함께 확인을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조사된 경비 보고서는 그냥 한번 제일 처음에 경비 계획을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기적으로 경비 조사 업무를 진행함으로 해가지고 이 경비 계획이 실제로 출범을 해서 공식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간에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즉, 이렇게 중간 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정기적인 이 경비 조사 작업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인 경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러한 효과적인 경비 계획이 바로 능동적인 그리고 이러한 정기적인 이 경비 조사 업무가 실제 실행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경비 조사 업무는요, 경비 책임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 경비 보고서가 아주 굉장히 거의 그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분석했다라는 가장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당연히 기업 내에 있을 수 있는 유해 요소, 뭐 대표적으로 뭐 기업 내부자들끼리에 있을 수 있는 각종 뭐 범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경비 책임자가 바뀌고 새로운 경비 책임자가 온다 하더라도 이 각 영역별 보고서와 종합 보고서를 통해서 또 중간에 중간 점검했었던 중간 점검 내용을 통해 가지고서는 재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 과정을 1년의 과정을 계속 리바이벌하고 반복할수록 당연히 중간에서 현재 이 보고서의 계획대로 분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은 새롭게 재평가할 수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업무 파일을 만들어서 작성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은 이야기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경비 조사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경비 조사, 즉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경비 위해 요소가 있었을 경우에 이 경비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각종 위해 요소들을 파악하는 일종의 이 데이터 DB 축적을 하는 정보 수집 활동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설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주변 경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차장, 인접 건물, 출입문, 열쇠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하고 더 나가서 이 공동 점유시설이라든가 경비보호대사, 각종 경비원의 근무 형태 방법 등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출입통제나 이 출입통제를 누구 책임하에서 감독하에서 하는지, 또 잠금장치라든가 화재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점검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돼서는요, 각 부서에 있는 조직원들, 이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부자들이 실제 근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접근 통제가 되는지, 또 각종 출입문과 서류, 각종 물품들은 어떻게 열쇠 보관이라든가 비밀번호, 이 서명이 보관되고 있는지, 내부 직원이 혹시 중간에 이 해임되게 될 경우에는 각종 격리부서라든가 인사부서들 간에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또 고용 절차에 있어서 지원자들의 심사 방법 등에도 함께 개입을 하고 인사 서류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전적으로 회계와 관련돼서는요, 출납원에 대한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수치나 아니면은 지불 계정, 각종 자산 계산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이중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안전성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격리 부서와 회사에서 쓰고 있는 예금이라든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뭐 당좌수표 계좌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뭐 어음과 관련돼서 이 진행되는 이 과정 내에서 얼마나 안정성이 보장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러한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이 DB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프로그램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각종 DB, 각종 중요한 개발 정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료 출력물로 인해 가지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각종 자료 출력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떤 아이디를 접속해서만 했는지 그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복사되는 거에 대해서 이 복사 기록들이 남는 거, 이 컴퓨터 사용 기록이라든가 최신 정보들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종 물품들 구매 과정에 있어서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이 되고 있는지, 또한 각종 모든 물품들이 정말로 이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과정을 거쳐서 계약되고 있는지, 또 지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양식이나 절차 책임자들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각종 물품들이 보관되고 있는 이 재고 물품 창고라든가 혹시 이 리사이클이 가능한 이러한 물품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품들도 이 회사나 아니면은 건물, 기타 대상물에 많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화물과 물품에 대해서 거기 지역에 통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기 책임자와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고, 당연히 여기에는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차량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차량들이 어떻게 통제되고 어떠한 종류들이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물품 수령 후에도 또 물건을 싣게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각종 저장 방법이라든가 안전성, 감독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손실을 대비해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발생 케이스, 발생 종류들을 구분하고 이거에 대한 분석과 부주의하게 방치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면은 이거를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기타 이 운전을 하는 운전사라든가 아니면 제2, 제3의 장소로 선적을 하는 과정에서 부두나 철로나 이런 걸 이용하게 될 때 직원 간의 이 공모 가능성들, 또 여기에는 어떠한 경비원들이 배치가 되고 창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로테이션, 어떠한 순환 배치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러한 물품과 각종 이 반출입 이 물건들이, 화물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은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경비조사 보고서로 모두 집약되게 됩니다. 이 경비조사 보고서에서 각종 모든 영역에 대한 이 경비조사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영역별 보고서가 나오고, 여기 내용에는 실제로 경비 위해 요소로서 취약한 부분과 그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경비 방법들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경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 경비 최종 종합보고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경비 계획은 조사 업무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 여러분들 굉장히 분량도 많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거 단원 하나하나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별도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각각 현장에서는 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또 경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꼭 이 책에 있는 본문과 함께 비교해서 한번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퀴즈가 같이 제공이 되니까 퀴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내용들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경비 조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